어느 날 이제 50대 여성이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분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열이 위로 막 치솟으면서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나 목, 등 이런 데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톡한방입니다. 저는 사상체질 전문 한의사 박세정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의 20년 임상 경험을 압축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체질별 갱년기 질환 대표적인 세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소양인 갱년기 상열이고요. 두 번째는 소음인 갱년기 반복되는 방광염 질염이고, 세 번째는 태음인 갱년기 복부 비만입니다. 한의원에서 어떻게 이런 질환을 한방적으로 잘 치료하는지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특히 끝에는 사상체질별 갱년기 생활관리에 관해서 정말 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소양인 상열감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50대 여성이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분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열이 위로 막 치솟으면서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나 목, 등 이런 데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제 필요한 심장 검사와 갑상선을 포함한 피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은 막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분을 보니까 형상적으로 눈 위주인 화가 많은 형상이셨고요. 체형을 봤을 때는 상체, 어깨가 직각이고 넓은 편이고, 골반은 좁고 다리도 가늘고 발목이 날렵한 그런 소양인 체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맥을 짚어보니까 상초맥, 즉 심폐맥이 많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뜨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이랑 아래쪽의 맥은 중하초맥은 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폐 쪽에 위쪽에 좀 부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진, 배를 눌러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여기 심화 부위, 명치 아래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눌렸을 때 악 하고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중간 사이에 있는 저희가 화병 경락이라 많이 하는데, 전중형을 눌렀더니 또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고 심지가 큰 경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갱년기에 관련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수양면경 경락기능 검사라고 자율신경 기능을 검사하는 검사기기가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정인의 그런 검사지는 아닙니다. 예. 교감신경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어가지고 6대4 정도의 비율로 교감신경 기능이 부교감신경 기능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보실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원시시대 때 맹수를 만났을 때 막 달려가듯이 몸이 많이 긴장되고 흥분될 때 주가 되는 자율신경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 긴장도가 높게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검사지를 보시면 이거는 체열 검사지입니다. 저희가 신체 표면 온도를 색깔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듯이 표현하는 검사고요. 이 검사지를 보시면 상부 쪽에 얼굴과 또 뒷목, 가슴 부위 등 이런 부위는 뜨거운 온도로 해가지고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랫배와 하체, 특히 발을 많이 차고 냉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진찰을 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소양인 여성분이라고 진단이 되었고요. 소양인 여성분이신데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기 명치 아래가 심화가 막힌 기울증으로 인해서 상부와 하부가 순환이 안 돼서 급발적으로 위가 상열이 많이 뜨는 그런 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열, 홍조, 불안 대부분 급성으로 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열감은 굉장히 심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갱년기 증상이 열이 나면서 땀이 훅 나는 것에서 땀 증상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바로 소양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냐면요.
소양인 약재인 시오, 황녀, 석고 등을 주로 해가지고 기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시오를 많이 쓰고, 그리고 열을 내려주는 나머지 소양인 약재들을 써서 상열감을 급히 내려도 도와주었고요. 태반도 소양인 약재인데요. 태반을 넣어서 그런 갱년기 여성의 지금 이런 급성 질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와 침 치료를 했는데요. 약침은 수승화강 약침과 태반 약침을 놨습니다. 수승화강 약침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혈자리가 나오실 건데요. 상부 쪽에 열을 내리는 많은 약침 혈자리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찬 습한 기운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약침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열을 내리는 혈자리에는 시원한 약재인 생지향 같은 약재를 쓰고, 아래쪽에는 그런 습을 날릴 수 있고 기운을 돌릴 수 있는 영지버섯이나 웅당 같은 그런 약침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생식기 옆에 있는 전양이라는 혈자리가 그렇게 시원한 기운을 위로 올리는 그런 중요한 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태반 약침을 놓고 있는데, 갱년기 여성 질환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태반 약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반 약침은 태반 주사와는 다르게 혈자리에 주입해서 좀 더 혈자리의 그런 치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관절을 사용할 때는 관절을 보강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약을 드시고 약침과 침 치료를 하시면서 많이 개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아진 다음에도 간헐적으로 사양 공진단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 사양의 그 작용 자체가 뇌순환을 도와주고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갱년기 여성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상열감이 있는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혈자리를 지압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수승화강 약침에 그 혈자리를 지압하면 좋으실 겁니다. 주 혈자리는 전중이라고 해서 가슴 가운데 여기 이 뼈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지면 아프면서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극천이라고 해서 겨드랑이 가운데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90도 자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은 잡히는데, 이 혈자리 역시 신장에 열을 내리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 어깨뼈 그 사이 안쪽에 있는 혈자리가 고황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울체를 푸는 그런 중요한 혈자리인데, 갈비뼈 위를 만져보면 유독 아픈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남편분에게 눌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다정한 남편이 없다 하시면은 마사지 같은 걸 해가지고 두드려 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열이 많이 나는 소양인의 좋은 차를 소개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박하가 좋습니다. 박하차가 저희가 허브티로 페퍼민트 티라고도 하는데요. 페퍼민트 티, 박하차를 평상시에 자주 마시면 머리와 가슴에 있는 열을 내는 데 도움 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이 막 오를 때 눈도 막 벌개지시고 눈도 막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럴 때는 결명저차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감이 많을 때는 음식을 드실 때도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 간이 약하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페퍼민트 티나 결명자차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든 음식은 자율신경계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술도 이럴 때는 잠시라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근력을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셨을 때는 또 자율신경계에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하체를 사용하거나 하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기운을 내리시는 게 좋고요. 조금 힘드시다도 절운동 같은 거나 스쿼트도 좋고 걷기를 하시고 산책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소양인 갱년기 상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소음인 반복되는 질염 방광염에 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